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혀가 아픈 병인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요, 혀에 특별한 외상 없이 혀가 화끈거리거나 혀가 아픈 질환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급격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시작되는 계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과 치료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잘못 받아서 치과에서 뭘 잘못해서 내 혀가 아픈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미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원인을 몸에 가지고 계시다가 이 치과 치료를 계기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혀가 아프다는 건데요. 아픈 부위는 처음 시작될 때는 혀 끝이나 혀 가장자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 끝이 얼얼하고 따갑고 아프고 또 혀 가장자리, 혀와 치아가 닿이는 부분이 아프다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혓바닥 전체가 아프고 또 입술, 볼, 입천장, 목구멍까지 구강점막이 있는 모든 곳이 아파지게 됩니다. 증상은 혀가 불에 데인 듯이 화끈화끈거리고 얼얼하다는 분이 많으시고요.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따갑고 아프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운 것이나 짠 것 등 자극성 있는 것을 먹을 때 아프게 되고요. 점점점 심해질수록 물만 먹어도 아프고 말을 할 때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고 겨우 잠잘 때 정도 빼고는 하루 종일 혀가 아픈 증상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맛이 이상해진다는 건데요. 입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입이 쓰다, 또 짜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입이 짜다, 입이 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고요. 입에서 쇠맛이 느껴진다. 혀를 쇠에 대고 있는 것 같다. 피맛이 느껴진다. 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입이 떨다. 예, 입이 땡감 먹은 것처럼 입이 떨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사실은 입이 떨다는 것은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이 떨고 뭔가 입이 껄끌껄끌하고 까끌까끌하고 이상한 것 같다가 아픈 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각에 그러니까 아픈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떫은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또 흔한 증상이 입이 마른다는 건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60% 정도가 구강건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건조증이 단순히 입이 건조하다, 입이 마르다 이 정도의 구강건조가 아니고요. 침이 없으니까 음식을 드실 때도 불편하시고 물을 먹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자주 물을 마셔도 막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목구멍이 바싹바싹 마르고 아프고 또 자다가도 입이 말라서 깨서 물을 마시고 주무셔야 되고 예. 그리고 말할 때도 혀가 이렇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혀가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많이 느끼시고요. 또 맛을 잘 모르게 되시기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의 경우에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이제 진맥도 하고 설진을 하게 되는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이라고 해서 특정한 혀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시든 간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보고 이게 아픈 혀인지 안 아픈 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혀는 특징적으로 혀에 빨간 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빨간 점들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를 보고 이 환자 혀의 통증, 물론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하고 말씀도 하시지만 혀 사진을 보고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통증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혀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병명이 받아지면은
이렇게 치료법이 환자분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예전부터 혀의 상태가 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걸로 보고 굉장히 중요한 진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 혀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처방과 치료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오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일부러 심한 환자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형태적 특징이 뚜렷한 환자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흔한 환자,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오시는 그런 별로 특이하지 않은 걸 일부러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이 환자분을 보면 혀 끝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많으시죠? 예, 이분은 혀 끝이 아프신 분이세요. 물론 치료 안 하고 놔두면 혀 전체가 아프게 되겠지만 우선은 혀 끝에만 지금 빨간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혀 끝만 지금 아프신 거고요. 이 혀 둘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시죠? 이런 걸 치은이라고 하는데 치은도 가지고 계시고 여기 보면 흐릿하지만 이렇게 갈라짐 보이실 거예요. 갈라짐 보이고 이 혀 뿌리 쪽으로 갈수록 설태가 노래지고 그래서 황태를 가지고 계시고 혀 갈라짐 있고 치은 있고 혀 끝에 이렇게 빨간 점들 많으시지만 지금 현재는 요 빨간 점들 때문에 혀 끝의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이셨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정도 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0분 오시면 한 3, 4분은 이 정도의 환자분들이시죠. 자, 이분도 보세요. 혀의 형태를 우선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시죠? 예, 이런 거 치은, 특히 이 부분에 치은이 좀 많으시고요. 좌우가 똑바르지 않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혀와 오른쪽에 균형이 깨져 있으시고 이렇게 혀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은 몸의 균형도 깨져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백태가 혀 전체적으로 심하시고 이렇게 혀 가운데에 혀 갈라짐이 있으시고 그래서 혀 가운데에 일자형 갈라짐이 있으시면은 그 척추가 안 좋거나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 환자분도 백태가 있는 거예요. 백태가 있는 건데 백태가 이렇게 벗어져 있죠. 중간중간 벗어져 있고 이런 거를 지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설이 나타나면 몸의 면역이 깨져 있으신 거고요. 또 이분도 가운데 이렇게 갈라짐 있으시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커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설유두 팽창이에요. 그래서 혀의 유두가 커져 있는 건데 한의원에서는 이런 거를 임파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의 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분은 심장, 폐 영역에 이렇게 임파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슴이 좀 답답하신 경향이 있으실 거고요. 또 이렇게 요 끝에 몰려 있으시기 때문에 목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에 나타나는 이런 단서들을 보고 몸 전체의 상태가 어떤지 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왜 생기게 됐는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혀 갈라짐이시죠. 이렇게 거품침이 많으면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갈라짐 있으시고 이렇게 횡으로도 있으시고 이렇게 가로로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갈라짐이 많으신 분들은 화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혀 전체의 그 윤곽도 이렇게 깨끗하진 않죠. 그리고 중간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을 보실게요. 이분도 혀가 갈라져 있고 이분도 혀가 갈라져 있지만 굉장히 다른 혀인 거예요. 이분은 혀가 이렇게 두툼하고 커져 있으신 거고 이분은 좀 얄쌍하게 끝이 좀 뾰족하시죠.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선홍색 쪽으로 띄시면은 허열이에요, 허열. 그래서 이분은 얼굴에 이렇게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지는 갱년기 증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당연히 요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빨갛게 되면 될수록 불면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혀 전체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으시고요. 설태가 위에만 조금 있으시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자면 이 혀보다는 이 혀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몸도 좀 약한 체질이시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도 좀 많으시고 치료도 이분들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요거하고 요건 또 달라요. 여기는 그래도 반질반질하진 않잖아요. 요 부분이 좀 반질반질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분보다는 이분이 조금 더 진행한 건데 그래도 이분은 반질반질하진 않은데 이분은 전체적으로 좀 반짝거리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혀를 한방에서는 경면설이라고 하고 양방에서는 뭐 위축성 설염, 위축성 칸디나 설염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반짝거리는 혀가 있으시면 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혀는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많고 또 한 50대에 이런 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나이에 비해서 혀가 많이 안 좋으신 편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품침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위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혀 갈라짐도 많으시고 그래서 혀가 이렇게 반짝거려지면서 아프면 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고춧가루 짠 거, 매운 거는 당연히 못 드시고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후각 자극이죠. 근데 냄새만 맡아도 혀가 아프신 분들, 그 정도로 예민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경면설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이게 혀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선 양방과 한방이 다른데요. 양방은 뭐 치과도 가시고 뭐 이비인후과도 가시지만 구강내과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강내과 치과로 개업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에 구강내과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보통 양방에서는 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타액을 주거나 아니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줍니다. 그런 뭐 살라겐 같은 그런 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이 통증은 진통제로 잡히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약이 좀 정신과 약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뭐 안정제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오시고 뭐 공황장애 같은 거에도 드리는 진경제죠. 리보트릴 같은 약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래서 뭐 침 늘려주는 약들 인공타액이나 침분비 촉진제 아니면 정신과 쪽 약들을 많이 받아오세요. 근데 이 정신과 요런 거 정도 드시고 나으시면 좋지만 이게 또 이걸 먹어도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듣고 내성이 생겨서 자꾸 약을 올려야 되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안 듣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신과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한방에서는 한약, 약침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한약을 처방하는 게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기혈진액을 보충하는 약. 아까 마지막으로 본 경면설에 특히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심장의 열을 빼내는 약. 이런 거는 혀 전체적으로 건강하신데 혀 끝만 그러시는 분들에게 많고 혀열을 식히는 약은 아까 이렇게 동그스름 하면서 막 혓바닥이 마구 갈라져 있으셨던 그런 분, 허열이 있다고 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 많고 기혈순환을 위한 약은 아까 그 두툼하면서 갈라져 있는 분들,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백태가 심하신 분들에게 많고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 소음인들에게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혀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저희가 학교 때 배울 때 혀가 아픈 것은 이게 심장의 열이다 하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의사들이 심장의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장의 열을 꺼트리는 차가운 약을 먼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쓰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거 어떤 약을 줄까 이거 처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참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한의학은 폼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굉장히 많고요. 대전 강남한의원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기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어느 건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의원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상담을 주시려면 010 뭐 여기 자료 이거를 저장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대전 강남한의원 검색하면서 친구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요. 상담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혀사지만 덜렁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혀사지만 덜렁 주시고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상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나이와 성별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봐도 그 나이에 이 혀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뭐 20세인데 60대 혀를 보내주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60대가 60대 혀를 보내주시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성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좀 자세하게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뭐 한 달, 두 달 된 사람하고 3년, 5년 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증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이렇게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상담하기가 더 편하고 환자분도 상담한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